밝은 햇빛이 고속도로를 비추고 반짝이는 흰색 스포츠카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강인한 성격을 지닌 부유한 젊은 사업가 은하가 엑셀을 더욱 세게 밟았다. 그녀는 한계를 믿지 않으며 결코 믿지 않습니다. 스피커 시스템에서 생동감 넘치는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로 뒤덮인 그녀의 손가락은 음악에 맞춰 운전대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입가에는 반쯤 미소가 떠올랐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은하의 차를 들이받았다. 귀청이 터질 듯한 충돌음이 울리고 유리가 깨졌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량은 2번 공중제비를 한 뒤 도로 옆에 있는 전등 기둥과 크게 충돌했습니다. 조용한 연기가 올랐다. 아픈 은하의 시야가 점차 열렸고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그녀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눈앞에 작은 그림자가 떨어져 햇빛을 가리고 있었다. 깡마른 몸에 결단력 있는 눈을 가진 12세 정도의 소년이 잔해 더미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하의 입술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빠졌다. 하지만 그 소년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 안에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이 더러운 놈아. 몸이 극도로 고통스러워도 그녀는 씩씩 소리를 냈다. 소년은 깜짝 놀랐다. 그의 작은 2 손은 꼭 쥐어져 있었다. 이대로 그녀를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소년은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일그러진 차문을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 당겼다. 강한 휘발유 냄새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불꽃이 일어나면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는 소리쳤다. 은하가 소년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소년은 작지만 회복력이 강해서 그녀를 차에서 끌어내서 그녀가 일어서도록 애썼습니다. 2 사람은 붐! 큰 폭발! 차에서 맹렬하게 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열기가 그들의 몸을 휩쓸고 2 사람을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은하가 온몸을 떨며 기침을 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을 구해준 소년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하가 눈을 떴다. 하얀 천장과 희미한 조명 때문에 그녀가 정신을 차리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방부제 냄새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려고 할 때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의 몸 전체에 퍼졌습니다. 깨어났구나. 익숙한 목소리가 말했다. 그녀 옆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던 것은 그녀의 비서인 채영이었다. 그녀는 은하에게 태블릿을 주었다. 이거 꼭 봐야 해. 은하가 눈살을 찌푸렸다. 장치를 들어라. 화면이 밝아지자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이 천둥처럼 번쩍였습니다. 부자 사업가가 사고로 죽을 뻔했고 소년이 구해냈습니다. 불쌍한 소년이 부자 여성을 돕지만 그녀의 반응은 모두를 화나게 합니다. 은혜 가득한 삶 속의 차가운 마음을 지닌 은하. 그녀는 수천 개의 압도적인 댓글을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녀의 자산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의 도움을 거부했습니까? 얼마나 오만합니까? 은하가 몸을 떨었다.
그녀는 수십 개의 회사를 통제하면서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 이야기를 통제할 수 없었고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신을 구해준 소년 동화라는 이름이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하고 언론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소년의 얼굴 이미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도 주저하지 않는 강인한 눈빛. 그녀는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한 일, 즉 검색을 했습니다. 3일 후, 반짝이는 검정색 롤스로이스가 작은 골목 앞에 조용히 멈췄습니다. 누구도 그런 고급차를 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하가 갈라진 노면을 하이힐로 두드리며 걸어 내려왔다. 벽이 벗겨진 오래된 집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뛰고 낡고 낡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그녀는 자신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다른 세계, 즉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한복판에서 동화는 작은 수첩을 손에 들고 계단에 앉아 뭉툭한 연필로 무엇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놀라움이나 경외감 대신 어깨를 으쓱하고 숨을 내쉴 뿐이었다. 늦었구나, 라며 계속 그림을 그렸다. 은혜는 깜짝 놀랐다. 무엇? 당신은 반드시 올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늘 그렇듯이요. 당신의 평판이 위태로워질 때요. 그 직설적인 말은 은하에게 심판받는 느낌을 주었다. 생애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고마워요, 동화님.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멈춰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비는 부서진 보도를 달리고 있는 아이들과 빈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은하가 가방을 꽉 쥐는 느낌이 싫지 않았다. 작고 무력한 느낌. 그러나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이 세상의 힘이 돈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소년 동화에게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진심이 있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인생에서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흘 뒤, 전대미문의 소식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사업가 은하 씨는 텔레비전을 통해 가난한 학교에 2천억 동을 후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문과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모두가 이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닦기 위한 또 하나의 수법, 확실히 여론을 달래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돈만 버림으로써 이미지를 깨끗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데 다음 소식은 사람들을 정말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은하도 다른 사업가들처럼 수표만 쓰고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날은 비가 살짝 내렸습니다. 오래된 학교의 골판지 지붕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비좁은 교실에 빽빽이 앉아있는 불쌍한 아이들은 한 무리의 고급 승용차들이 교문 앞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은하가 내려갔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나 화려한 보석을 착용하지 않고 심플한 셔츠를 입고 머리를 롤빵으로 묶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있다. 학교 전체가 놀랐고 선생님들은 그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놀라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동화는 조용히 마당 한구석에 팔을 얹은 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눈높이에 앉았다. 은하 씨는 오늘 돈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 소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조용했고 아무도 그녀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각 교실에 들어가 앉아서 각 교사의 강의를 듣고 낡은 책을 직접 살펴보고 학생들의 형편없는 식사를 보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사진을 찍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혜는 열악한 학교를 돌아다녔다. 그녀는 더 이상 냉담한 사업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를 탐험하는 인간이다.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들어봅니다. 그녀는 학생들과 함께 앉아 너무 오래되어서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연필 한 장과 공책 한 페이지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동화의 시선이 멀리서 그녀를 따라다녔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오후, 노을이 평화로운 하늘을 노랗게 물들일 때 은하는 목요 계단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냉담함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먹었나요? 빈이 물었다. 은하가 그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아니요,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에요. 소녀는 곧 포기할 것 같며 입술을 삐죽였다. 그녀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노력해 볼게요, 라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처음으로 빈은 그녀를 권력과 돈만 아는 이상한 여자로 보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를 불쌍한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두 사람, 한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통점을 찾고 있는 두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빈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막 시작됐어요. 한 달 뒤 온 나라가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은하 씨는 전국의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후원을 넘어 이번에는 실제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낡고 황폐한 학교를 수리하는 데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책과 학습 장비를 제공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재능이 있지만 소외 계층의 아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동화가 있다. 그날 아침 빈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어서 각 단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우수한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 도시에서 가장 명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불쌍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빈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은하를 찾았다. 그녀는 건설 프로젝트 한복판에 서 있었고, 새로운 학교가 시작되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장학금만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빈이 의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타오는 뒤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주의 깊게 설계 도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빈은 손을 꽉 잡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이 모든 일을 하였습니까? 당신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입니까?
이번에는 그녀가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수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는 침묵했다. 그는 그녀만큼 오만한 사람이 그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비는 그녀를 더 많이 관찰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늦게까지 자지 않고 문서를 읽고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가난한 학교에 혜택을 주기 위해 관리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새 교실을 위한 책 세트, 의자, 칠판을 직접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건물 전체가 조용해졌을 때, 비는 은하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는 심호흡을 했다. 장학금을 받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좋은. 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당신을 위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는 이유야. 그리고 그 순간, 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은하의 모든 것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아이 도시 최고 명문학교에서의 첫날은 쉽지 않았다. 그는 학생들이 단정한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넓은 캠퍼스에 들어섰다. 비는 길을 잃은 느낌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좁은 거리, 오래된 집, 뜨거운 시멘트 바닥을 맨발로 달리는 오후에 익숙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외부인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야, 장학생, 한 무리의 학생들이 경멸적인 눈으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한 사람이 웃었다. 비타이 씨의 지원으로 저는 여기에 와서 우리와 함께 앉았습니다. 비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 옷 좀 보세요. 분명 어떤 자선단체에서 가져온 낡은 옷이겠죠. 웃음이 울렸다. 비는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은하가 한때 했던 말을 기억했다. 성공은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손에 힘을 뺐다. 육 선생님의 후원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계속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비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한 다음 돌아서서 학생들을 가만히 서 있게 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 평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비는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공부하고 토론 동아리에 참여하고 수업 시간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점차 경멸적인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도 적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가난하고 운이 좋은 소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합당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빈이 경제학 수업에서 훌륭한 발표를 마쳤을 때, 은하로부터 학교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요. 상의할 게 있어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빈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간다. 커피숍에는 이미 은하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앉아 있었다. 무엇을 원하세요?
빈이 의자를 꺼내 앉으며 물었다. 은하가 그에게 서류를 밀어주었다. 어디 보자. 빈은 그것을 열었고 즉시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소수의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천 명의 빈곤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기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빈은 대학 및 기업과 관련된 수치, 전략, 프로젝트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놀라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이거 진심이에요. 은하가 가볍게 웃었다. 내가 말했잖아. 나는 내 실수를 속죄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빈은 묵묵히 자신 앞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차갑고 이기적인 사업가였지만 자네더미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거부했던 그녀.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빈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하의 미소가 더욱 커졌다.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장학 사업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확대됐다. 단 3개월 만에 전국의 열악한 학교 수십 곳이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은하재단은 책이나 시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예비 학생들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는 특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동화다. 오늘은 새로운 조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연단에 섰습니다. 아마도 이미 알고 계시겠죠. 은하씨, 학급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은하씨는 이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참여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돕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익만 아는 사업가가 아니다. 그녀는 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빈이 교실 밖으로 나오자 은하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커피라도 마실래? 그녀는 물었다. 빈아, 오늘은 안 바빠. 그녀는 웃었다. 항상 바쁘지는 않지만 시간을 낼 만한 일이 있어요. 그들은 지난번에 앉아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던 학교 근처의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긴장이나 의심이 없었고, 한때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온 두 사람 사이에 평범한 대화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마도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 프로젝트가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빈이 오렌지 주스 잔을 저으면서 물었다. 은하가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빈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당신 때문도 아니고 언론 때문도 아닙니다. 대신에 나는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빈은 처음으로 은하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과거의 오만한 여성 억만장자가 아닌 자신의 실수를 직시하고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강인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빈 자신도 변했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그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 저희는 명문대학의 대표입니다. 경제학 및 경영학 프로그램에 대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빈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가 이제 그의 눈앞에 다가왔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노을이 도시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다.
모든 것은 한순간 자신을 경멸했던 여자를 구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운명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힘은 돈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동아이 장학금 소식은 학교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한때 그를 멸시하고 가난한 출신이라고 조롱하던 자들은 이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한때 그를 장학생이라고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존경하거나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비는 은하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일련의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빈은 고개를 끄덕이고 초대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대학이 나를 받아줬어요. 은혜하는 편지를 보다가 고개를 들어 자랑스럽냐고 말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비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그녀는 좋은 대답이다 라고 웃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비는 궁금한 게 있다 고 진지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내 말은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도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타오는 잠시 침묵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죽는 줄 알았다. 그 순간 공허함만 느꼈다. 고 부드럽게 말했다. 비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그때 죽으면 아무도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내가 한때 멸시하던 아이인 내가 자격도 없는 나를 구해줬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거야. 빈은 침묵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보면 그녀가 정말 변한 것은 이미지 때문도 아니고 명성 때문도 아니고 그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비는 대학 첫날을 준비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이 자란 작은 골목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아직도 갈라진 보도에서 놀고 있고, 오래된 지붕도 있고, 매일매일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처럼 가난한 아이가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그들을 믿고 기회를 주면 다른 아이들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이 떠나던 날, 골목 초입에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은하가 차에 앉아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전화하지 않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해하고 자신의 여행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학 강의실에 들어간 첫날, 동화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다. 빈민가에서 자란 아이가 쓰레기와 병을 줍고 생계를 꾸려나가고,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명문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일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빈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강의와 책을 읽으면서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하 씨는 이제 빈 씨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여행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수 학생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그가 새로운 성취를 이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에 자부심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키웠기 때문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3년 후, 빈은 우수한 졸업장을 손에 들고 대학 정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행의 끝은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을 하고 싶었고, 세상이 그를 변화시켰듯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날 빈은 적극적으로 오랜만에 은하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아이가 아니라 그녀의 수준에 설 준비가 된 인간이 되어 그녀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건가요? 그녀는 물었다. 빈은 테이블 위에 파일을 올려놓았다.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 기금을 특별히 만들고 싶습니다. 은하는 문서를 열어 빈이 꼼꼼하게 그려놓은 숫자와 계획을 읽어봤다. 그녀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다. 고 웃었다. 빈은 아무도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도와줄게라며 손을 내밀었다. 빈은 결단력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와 악수를 했습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빈. 더 이상 예전의 불쌍한 소년이 아니라 한때 변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동아가 설립한 장학기금이 정식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학생들만이 지원을 받았지만 빈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위대한 일이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하의 지원과 대학 시절 쌓은 지식과 함께 빈은 점차 펀드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그는 단지 장학금 제공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기업을 연결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난한 학생들이 배울 뿐만 아니라 탄탄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는 방법을 찾습니다. 점차 동아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빈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빈 선생님, 저는 가난한 지역의 고등학생 상우입니다. 장학기금과 장학기금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저희 집이 너무 어려운데 기회가 있을까요? 빈은 그 메시지를 바라보며 자신이 12살이었을 때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자신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빈은 주저하지 않고 내일 전화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몇 달 후, 상우는 빈의 기금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 명문대학의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빈이 만들어낸 기회 덕분에 매일 운명을 바꾸는 수백 명의 다른 학생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열정적이고 희망에 찬 얼굴을 보면서 빈은 수년 전의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은하가 빈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손에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다. 빈아, 제안이 있어. 그는 또 새로운 프로젝트, 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이번에는 훨씬 더 크게 웃었다. 빈은 자리에 앉아 문서를 열었고 첫 단어 줄이 그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전국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그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정말 이걸 하고 싶어.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단지 몇 명의 아이들을 돕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고 싶습니다. 빈은 세부 계획을 살펴보았다. 단순한 장학금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선보이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며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곳,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꿈이 이제 그의 눈앞에 다가왔다. 빈은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 건립 사업이 즉각 발표되면서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다. 은하와 동아가 협력해 대규모 교육관을 건립하는데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병 모으는 소년부터 장학재단 설립자까지 그 이야기는 사실인가요? 아니면 단지 홍보용 스턴트인가요? 여론은 두 가지 의견 흐름으로 나뉜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빈과 은하는 소문에는 개의치 않고 오직 행동에만 집중한다. 다음 몇 달 동안 빈과 그의 팀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여러 지방을 여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가난한 아이들의 실제 필요 사항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는 선생님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가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걱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그가 들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빈의 결단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종이에 적힌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여행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느 날 아침 빈은 대규모 투자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본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빈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유,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있을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빈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는 좋아, 투자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 찾아볼게 라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투자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우리 없이도 혼자서 설 수 있을 것 같나요? 빈 씨는 아무것도 없이 자랐는데 투자금을 졌다고 겁이 날 것 같냐? 고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빈은 곧바로 은하의 사무실로 향했다. 빈이 문을 밀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재정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빈은 그들은 자본을 철수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아요.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그녀는 팔짱을 끼며 물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빈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3일 후 빈은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백 명의 취재진 앞에 서서
우리는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기 때문에 아무리 장애물이 있더라도 교육센터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음 날, 일련의 사업가들과 자원봉사 단체들이 프로젝트 후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B는 한 가지를 입증했습니다. 돈이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과 결단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모두가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 교육센터의 첫 번째 시설이 개관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가난한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넓은 교실을 보고 그들의 눈은 흥분되었습니다. 책이 가득한 도서관, 현대적인 컴퓨터실. B는 연달에 서서 그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전 자신의 미래를 먼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군중 속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은하가 가만히 서서 지켜봤다. 그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 순간을 목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빈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모든 것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3년 후, 동아와 은하가 설립한 교육센터는 전국으로 확장됐다. 수천 명의 가난한 학생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하고 지도와 지원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영원히 가난에 갇힐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에게는 이제 꿈과 야망, 추구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B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란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힘들었던 시절이 아직도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쓰레기와 병을 줍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자신이 아직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 조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는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산될 것이고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창조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B는 사무실에서 은하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여전하고 여전히 날카로우며 여전히 용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따뜻함이 있었다. 오늘은 사업 얘기를 하러 오지 않으셨나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B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일반 회의예요. 그녀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라고 놀라워했다. 빈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B는 당신이 나를 위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한 일 때문이라고 웃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난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B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속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리하여 그들은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다. 속죄하거나 아무것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옳은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고,
때로는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일어서면 전체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화와 은하의 이야기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가난한 소년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한때 자랑스러웠던 한 남자가 이해하고 변화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부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질 수 있지만 인격, 공감, 자신감이 없으면 여전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기회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동화는 도움을 받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그 도움을 개선의 동기로 삼았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러니 항상 변화를 믿으세요. 작은 행동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믿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